비비안 메리 하틀리는 1973년 11월 5일 부유한 영국계 인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어니스트 하틀리는 영국인 상인이었고 어머니 거트루드 야키어는 아일랜드계 아르메니아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공연에 관심이 많았던 리는 학교 연극에서 시를 낭송하고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유럽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세계적인 시야와 다양한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은 그녀의 침착함과 우아함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결국 그녀의 연기, 스타일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리는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런던의 왕립영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체류는 그녀의 규율과 창조적 열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영화에서 작은 배역으로 시작하여 연약함과 열정이 독특하게 조화된 모습으로 점차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비안 리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을 맡아 그녀의 배우 인생을 결정짓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 수상하게 한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 여배우 리를 남부 미인 역할에 캐스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평론가들과 팬들은 그녀의 강렬한 연기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역할에 전례 없는 열정, 섬세함, 그리고 깊이를 더했다. 스칼렛이라는 인물을 고집스럽고 교활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슬프도록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로 창조해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 되었고, 스칼렛 역을 맡은 리의 이미지는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리의 개인적인 삶과 연기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명한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인연입니다. 두 사람의 은 1938년 영화 파이어 오버 잉글랜드 촬영장에서 만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 둘 다 기혼자였습니다. 결국 각자의 남편과 이혼하고 1940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연극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재능 넘치는 파워 커플 중 하나였습니다.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여러 연극 작품에 출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는데, 대표작으로는 햄릿, 맥베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스캔들 학교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동 무대 공연은 대체적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리의 정신 건강 문제와 스타덤의 부담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창조적인 파트너십은 연극계의 풍요로움을 더했고 셰익스피어 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리의 성공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52년 그녀는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감정적으로 나약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블랑슈 뒤부아 역을 맡아 또 한 번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연기는 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많은 유사점을 지녔으며 그녀가 심리적으로 깊이 있는 인물을 묘사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2번째 아카데미상을 안겨주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리는 배우 생활 내내 연극과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우리 이빨의 껍질 등의 연극에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특히로 1963년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연극의 웅장함에서 영화 연기의 섬세함으로 매끄럽게 전환하며 보기 드문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경이로운 재능 이면에는 깊은 정신적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비안 리는 성인이 된 후 오랫동안 조울증, 이전에는 양극성 장애로 불렸음을 알았습니다. 이 질환은 극심한 기분 변화, 불안정한 행동, 그리고 우울감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올리비에와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경력에도 악영향을 주어 여러 기회를 놓치고 연극과 텔레비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리는 또한 정신건강 문제와 1940년대에 발병한 만성 결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투지와 프로정신으로 꿋꿋이 버텨냈고 고통을 감추고 탁월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보여준 그녀의 강인함은 불굴의 성품과 연기에 대한 깊은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비비안 리의 말년은 간헐적인 연극 및 영화 복귀와 주기적인 건강 문제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스크린 출연작은 1965년작 바보들의 배였으며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비안 리는 1960년대 중반 결핵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1932년 19세의 나이에 자신보다 13살 연상인 런던의 저명한 변호사 허버트 리 홀먼과 결혼했습니다. 홀먼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야심차고 활기 넘치는 젊은 여배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와 삶의 목표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비비안 메리 하틀리, 일명 리는 이미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왕립연극학교 RADA에 입학했다. 하지만 홀먼은 연극계에 극도로 반대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다. 공연 예술에 대한 그의 혐오와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갈망은 부부 관계의 긴장을 초래했다. 애호가 받고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낀 리는 고통스러운 선택 끝에 왕립연극예술학교 RADA를 일찍 떠났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1933년에 딸 수잔을 낳았다. 리는 딸을 몹시 사랑했지만 영화와 연극계에서 점점 더 큰 꿈을 키우고 몰두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이는 부부 관계에 점점 더 큰 감정적 균열을 가져왔다. 비븐 리와 화려하고 뛰어난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의 극적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꾼 사랑 이야기는 193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에 만나 함께 무대에 선 적이 있었지만 영화 파이어 오버 잉글랜드 촬영 중에 진정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기혼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곧 대중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는 홀먼과 올리비에는 배우 질 에스몬드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남편들이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관계를 바로 공식화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고 법적으로도 복잡했으며 영국의 사회 분위기는 사랑으로 인한 이혼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어려운 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와 올리비에는 법적,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국에서 겪었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길고도 힘겨운 법정 공방 끝에 1940년이 되어서야 리와 올리비에는 각자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1950년 8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미국 순회 공연을 하던 중 열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캐서린 힙번이었다. 다회중에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화려함과 극적인 아름다움의 정점으로 비춰졌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공연 예술가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고 무대와 영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인 부담과 비비안 리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이후 양극성 장애로 진단됨은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올리비에는 리의 기분 변화, 우울증, 정서적 불안정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외도와 좌절감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 비록 20년 동안 함께 지내며 여러 작품에 공동 출연했지만 정신질환, 직업적 경쟁,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악화되었다. 20세기 최고의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영화배우 비비안 리는 조울증이라는 고통스러운 질환을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조울증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고 무지하고 잔혹한 치료가 만연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단순히 가끔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은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 직업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 모두를 침범했고 종종 극도로 불쾌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감정 기복은 심각할 수 있었고 리허설 날은 감정적인 전쟁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또한 더욱 사적이고 금기시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운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친밀감과 성적인 욕구에 대한 강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
조울증이 나타나는 순간 리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혔고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충동적이며 종종 자멸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희롱이나 은밀한 만남이 아니었다. 타엑시 기사, 배달원,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일상에 포함되었다. 그녀는 택시에 타면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사에게 접근하곤 했는데 그녀의 유명세와 매력은 예의와 충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쨌든 그녀는 스칼렛 오하라, 한 세대에 걸쳐 매력과 유혹의 상징이었던 여배우였으니까. 그들은 분명 그녀가 거절할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리 사업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자들과의 사랑과 성적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성적으로 유연했는데 단순히 성향이 아니라 욕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탈출하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고 소용돌이치는 감정 속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갈망했다. 이런 일들은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그녀는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병은 그녀에게서 가장 사적인 순간에조차 평온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갔다. 호주 순회 공연 중 그녀의 남편인 로렌스 올리비에 경은 재능 있는 젊은 배우 피터 핀치를 극단에 영입했다. 내울 재능 있는 배우를 발굴하고 연기 예술 발전에 헌신해온 올리비에는 핀치의 존재감과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무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의로 시작된 일이 결국 개인적인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핀치와 리는 올리비에가 외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 무렵 1948년경 올리비에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그녀에게 충실했다. 그는 수년간 리의 극심한 감정 기복,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집착적인 외도를 견뎌왔다. 그녀의 상황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고 그는 체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감정적, 성적 욕구는 끝이 없었고 끊임없는 소란 속에서 그의 사랑은 한계에 다다랐다. 피터 핀치는 몇 년 후 비비안 리와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술이 어떤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고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매력, 아름다움,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저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뜨거웠던 열정은 이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격렬한 만남에서도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더 깊고 끔찍한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애웠던 인간적인 접촉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녀의 존재는 육체적으로도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비비안 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을 위해 용감하게 자원 입대했고 1943년에 결핵에 걸렸다. 병세는 심각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료는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1956년 의사들은 그녀가 완치되었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바이러스는 계속 남아 조용히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고 이후 몇 년 동안 그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리 감독은 영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촬영 중 갓난아기를 안고 반짝이는 스튜디오 바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운명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사고로 유산을 하게 된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몇 달 동안 리는 슬픔에 잠겨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면 습관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졌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다.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촬영장을 뛰쳐나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한 번은 탈의실에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혼잣말을 중걸거렸는데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발작이 너무 심해져서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절망에 빠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올리비에는 그녀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잔인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비브는 3개월 동안 정신병원의 냉혹하고 소독된 공간에 갇혀 당시 전기충격요법으로 알려진 전기충격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시행된 이 치료는 그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관자놀이에는 자국이 남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예전과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치료법이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후의 수단, 절망적인 시대에나 가능한 절박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신경쇠약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해졌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리가 런던 거리를 알몸으로 배회하며 자신의 상황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공원까지 들어간 일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그녀가 올리비에를 젖은 수건으로 공격했고 올리비에는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올리비에는 그녀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자신도 인간이기에 지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의 결혼 생활은 20년이 넘는 세월 끝에 결국 끝났습니다. 아나의 병이 주는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에는 이후 배우 조앤 플로라이트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녀는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소룡은 상심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했고 배우 잭 마라벨과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변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소룡은 말년에 마라벨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지만 결국 재혼은 하지 않았다. 올리비에는 이소룡에 대한 죄책감이나 남아있는 애정 때문에 마라벨에게 그녀를 잘 보살펴줘 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라벨은 1967년 7월 7일 밤 리가 자신의 병실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리의 병이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고 단지 사랑과 인내, 연민으로 돌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는 골디어스 그린 화장터에서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골은 서식스주의 한 호수에 뿌려졌습니다.